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운동가가 분신하여 사망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시행한 민족단결법에 대한 규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7월 2일 오후 6시 30분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한 남성이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에 크게 다친 남성을 발견했고 곧바로 인근 벨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망명 티베트계 매체와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가 티베트 독립운동가 록바 랑제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로 일하면서도 오랫동안 티베트 독립운동에 참여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록바 랑제는 티베트 국기를 들고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의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고 전 세계를 향해 티베트의 현실을 알린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았고 긴급 구조대가 즉시 진화와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생명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중국은 티베트에서 물러가라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도 발견됐습니다. 그의 행동은 중국 정부의 티베트 통치와 소수민족 정책에 항의하고 국제사회가 티베트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항의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제 티베트 운동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150건이 넘는 분신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티베트 지역 안에서 일어났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아 이번 사건은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티베트 독립과 종교, 문화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으니 티베트가 중국 영토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했다며 관련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티베트는 예로부터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발언하였죠.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더욱 주목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7월 1일부로 민족단결법을 시행한 직후에 발생해서 더더욱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민족단결법의 경우에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통합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법이 소수민족을 박해하고 더 나아가 외국에서 욕하는 외국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잡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 국경 밖에서도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할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 욕을 할 경우 그걸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한다고 중국 정부가 보면 중국 입국 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민족단결법은 국가의 민족 정책을 행정 지침 수준이 아니라 법률로 고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민족단결을 모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문화, 경제, 고용, 지역개발 등 여러 정책을 수립할 때 민족단결 증진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민족단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또 법은 국가기관과 공무원에게 민족단결을 수호할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습니다. 공무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민족 문제를 국가행정 전반의 핵심 과제로 규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언론과 출판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언론과 출판기관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확산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영화, 방송, 출판물, 온라인 콘텐츠 역시 민족 단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대로 민족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처벌 규정 역시 폭넓게 작성됐는데요. 민족 단결을 훼손하거나 민족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행위가 민족 단결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상세하게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통과는 티베트인들에게 있어서 불안감을 심어주는 데 충분했습니다. 티베트인의 문화와 종교, 정체성을 더 억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국가주석 집권 이후 소수민족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분리주의 활동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번 민족단결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에선 이 법이 소수민족 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대만 문제에도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시민단체들은 민족단결법 제21조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양안의 경제,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대만 주민에게 중화민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를 문화교류 확대 차원의 조항으로 보지 않고 대만인을 같은 중국인이라는 국가 정체성 안으로 편입하려는 법적 장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대만 시민단체들은 제41조와 제63조도 함께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41조가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을 법률로 제도화한 조항이라고 평가했고 제63조는 중국 국경 밖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역의 관할권의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보면 중국이 외국인을 포함한 해외 인사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압박뿐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압박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대만 측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은 일반적인 국내법의 범위를 넘어선 성격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안보 외교학자인 천원자 카이난데 부총장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특히 제63조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에서 민족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나 민족 분열 행위를 어디까지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 그만큼 법 집행 과정에서도 국가의 재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앞으로 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을 경유하는 과정은 물론 제3국에서 활동하는 때도 과거 발언이나 활동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술 교류와 기업 활동, 문화 행사처럼 기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분야까지 영향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적용 범위는 앞으로 집행 사례를 통해 확인해야겠지만 대만에서는 이번 민족단결법이 양안 관계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대만인들에게도 새로운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국제사회의 반응도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이번 법이 중국 내부의 민족 정책을 넘어 해외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직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초당적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민족단결법은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와 문화, 언어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원들은 법률에 중국 공산당의 이념에 대한 순응을 요구한 내용이 포함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특정한 정치적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법이 민족 단결을 저해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까지 폭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와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까지 영향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국경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앞으로도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계속 지지하고 다른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국의 법 적용 확대 시도에도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함께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곧바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유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민족단결법이 소수민족의 문화와 언어, 종교적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률이 민족단결이란 개념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민족단결을 해치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국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 기준과 소수민족의 문화적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번 법 시행 이후 실제 집행 과정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민족단결법은 중국 국내 법률을 넘어 새로운 외교 현안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부 국가는 이념적 편견과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의 민족 정책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